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세스페이스 과정을 배우실 텐데요. 일단 옛날 과정하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스페이스가 옛날에 있던 과정하고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사지선다랑 주관식이 몇 개 들어갔던 이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계학과 분들이나 아니면은 경제, 경영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셨던 강좌죠. 그래서 거의 뭐 빨리 취득을 하시면 5일에서 7일 정도 걸렸던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많이 바뀌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퍼포먼스 베이스로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작업을 하고 그 매크로를 짜는 작업까지도 조금씩 배우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한 새로 배우는 내용이 한 25% 정도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으로는 아마 합격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스페이스 강좌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해당 강좌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좀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세스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들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파운데이션 툴이에요. 사실 파운데이션 툴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세 가지가 파운데이션 툴에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운데이션 툴에 들어가 있는 그 자격증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난 세스를 좀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보통 추천을 드리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스 프로그래밍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 퍼포먼스 베이스드, 그 다음에 BA 어널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툴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A00255 SES Predictive Modeling Using SES Enterprise Minor 14 같은 경우에는 PM이라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PM이라 그래서 이제 경력직으로 나의 SES 활동 능력을 좀 어필하고 싶어요. 그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이나 6월쯤 되면 세스사에서 열리는 세스 컴피티션이 있어요. 세스 컴피티션을 준비하고 싶어요. 데이터 분석 컴피티션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세스를 활용하는 세스 컴피티션을 준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또는 나는 세스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서티파이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좀 밟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PM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시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취준 아니면 대학 입학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싶어, 취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베이스, 어드밴스드, BA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통계학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는 뭐 기본적으로 다 취득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번에 바뀌어서 그 내용이 좀 바뀌어서 많이 고생들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요거를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어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SQL은 어느 정도 돌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과정에서는 SQL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SQL, 매크로,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코딩이라고 해서 베이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때리고 거기에 심화적인 내용으로 더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어드밴스드를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베이스 과정의 그 중심적인 이론 내용은 글쎄요,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책을 구입을 안 하시고, 이게 정규 교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원서들이 있고 다 교재들이 있지만 뭐 10만 원이 넘는 교재지만 그것들을 좀 봐서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제 빌리셔서 좀 공부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냥 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자격증만 어떻게 취득을 하고 그냥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요. 어드밴스드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적인 내용, 그 각각의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한 데이터 스텝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면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베이스 과정을 취득을 제대로 하시고, 그죠? 보통 제대로 취득을 하신 분들은 옛날 점수대로 하시면 90% 이상이에요.
그렇게 취득을 하셔야지만 어드밴스 과정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베이스 과정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A 과정이 있습니다. BA 과정은 회기 분석을 돌리는 거예요. 회기 분석을 돌리는데 그물망 회기 분석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돌린다거나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아니죠. 대학교 때 배우는 기초적인 통계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BA 과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요 세 가지 과정을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접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할인 코드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업 유의사항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 스텝, 데이터 스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CS의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일 궁금한 시험 접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접수는요,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세스 코리아 강남역에 있는 세스 코리아에서 세스 코리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피어슨 뷰 국제 시험센터에서 응시가 가능하셨어요. 근데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이제 세스 시험장이 운영을 안 해요. 세스 코리아 시험장이 운영을 안 해서 세스 본사에서 보시는 건 불가능하시고요. 피어슨 뷰에 있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등록을 하실 때는 https://pearsonview.com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이 배너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비용은 $180고요. 대학생은 반값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반값 할인 받는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익이 기본적으로 한 700점 정도 나오셔야지 시험을 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해석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세스사에서 할인 바우처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0년 1월 31일까지라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광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로는 2021년까지도 가능이 하니까요. 판매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 대학생이 아닌 교육기관에 재직 중이 아니신 분들은 세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58,400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세스 베이스 바우처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세스 코리아사에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이 피어슨 뷰에다가 코드를 받으실 거예요. 세스 코리아사에서 코드를 받으시면 그 코드를 홈.피어슨 뷰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결제하실 때. 그러니까 결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세스 코리아사한테 결제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 밑줄 쳐놓은 데 있죠. www.ses.com KOKR 트레이닝 여기 들어가셔서 바우처 구매하시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pearsonview.com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for test takers, 그 다음에 schedule an exam 들어가셔서 A to Z list of all programs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세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type here 여기다가 세스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인 하시고 물론 회원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schedule, modify exam, appointment 하신 다음에 여러분 시험 어떤 거 신청하셔야 돼요? A00231 CES 9.4 Base Programming Performance Based Exam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시험장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시험장마다 조금 컴퓨터의 성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험장을 제가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거 꼭 이제 참고하셔서 시험 응시하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이 조금 안 좋은 데 가시면요.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장을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급하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험장 중에 없다. 그러면 홈 or 오피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at a local test center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은 시험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시험장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시험장이 서울에 한 3,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토익 7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700점이 다 쉬운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쉬운 점수는 아니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시험 접수하는 방법 말고요. 할인 코드 받으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 코드 받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certification@ses.com으로 들어가셔서 그 대학생분들, 교육기관에 재직 중이신 분들 다 됩니다. 뭐 교수님도 되고요. 아니면 교직원분들도 됩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문 성적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캔을 뜨셔서 certification@ses.com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수작업으로 검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문 제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메일 내용상 뭐 해야 돼요?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죠. 그래서 영문 작성을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문 작성을 했어요. Dear Sess, I'm writing in request for test voucher. 그래서 여기에서 sincerely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링크를 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링크에 본인의 학적 사항을 기입을 하고 언제 졸업을 할 것 같다. 요 내용을 적으시면 그때까지 유용한 졸업을 하실 때까지 유효한 코드를 세스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하시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빠르게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면요. 5분 내로 오는 답장은 트래킹 넘버 answer 이메일이요. 오토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사이에서 세스사에서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밑에다가 하단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단에 오진 않고 링크로 보내주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작권 관련해서는요,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은 개인이 스스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습 수업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스사랑 굉장히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만 제공을 하느냐. 프로그램의 코딩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겠더라 라는 거를 엑셀 창을 복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실습을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작권 문제상으로 제가 절대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그 질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 설치를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뭐 세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세스 유니버시티 또는 세스 스튜디오 아니면 세스 9.4 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코딩하고 코딩의 결과물, 코딩이 돌아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런 건 말씀을 드려요. 이 코딩을 세스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F3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아이콘을 눌렀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스 창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세스를 구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은 이렇게 세스를 절대로 틀지 않습니다. 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세스를 보는 순간 그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코딩과 그 코딩의 결과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뭐 지금 바뀐 시험 문제로도 뭐 900점 이상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이상이 900점 이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는 절대 세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하실 때 꼭 주의를 해주십시오. 세스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코딩을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세스 코딩은 대부분이 데이터 스텝과 프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는요 스텝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텝. 그래서 굵직굵직하게는 스텝. 뭔가를 한다. 그럼 다 스텝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데이터 스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스텝은 뭘까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인 스텝이에요. 이런 스텝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지금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프록 스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하고 뭔가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절차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프로시저예요. 프로시저. 어떤 절차예요. 뭐 인쇄하는 프로시저를 거치겠어. 아니면 통계적인 모델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겠어.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록 스텝입니다. 프록 스텝. 그래서 데이터 스텝이 종류가 많을까요? 프록 스텝이 종류가 많을까요? 그죠. 프록 스텝이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데이터 스텝은 간단하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고 지금 만들었던 거 다시 만들고 지금 만들었던 거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게 거의 절차라면 프록 스텝은 데이터 스텝에서 만들었던 거를 갖다가 인쇄하거나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출력을 한다거나 정보를 본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록 스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은 시스템 설정에 관여하는 거예요. 시스템 설정, 전반적인 스텝의 설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글로벌 옵션이 있고 로컬 옵션, 우리가 로컬 옵션이라고 하고 데이터 옵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글로벌 옵션, 그 다음에 로컬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날부터 막 모든 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구나, 그렇대, 뭐 이 정도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황에서 어떤 문장을, 어떤 스텝을 실행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는 데이터의 입력이 잘못됐어요. 입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죠? 데이터 스텝이겠죠. 데이터 스텝이 뭔가 이게 데이터 스텝으로 데이터 입력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된대요. 그럼 뭘까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가 또 수정해야 돼. 그럼 뭐 데이터 스텝으로 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수정이라는 절차일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수정이란 절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록 스텝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데이터 스텝이 거의 다 주를 이루는데 뭐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어떤 특수한 뭐 어떤 절차를 할 때 그게 꼭 데이터 스텝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프록 스텝도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그냥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데이터 스텝으로 이거는 데이터 스텝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정관념은 깨셔야 돼요. 데이터 스텝도 할 수 있고, 프록 스텝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데이터를 만드는 건 데이터 스텝이 이제 작업을 하긴 합니다. 자, 2번. 여름이는 데이터를 레포트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자 한대요. 레포트를 출력하고자 한대요. 출력하고자 할 때 뭐죠? 데이터 스텝이 아니라 프록 스텝이에요. 프록 스텝. 프록 스텝으로 뭔가 절차를 하는 거겠죠. 만들어진 데이터를 출력하는 절차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자, 3번. 가을이는 전국은행 주택담보 이자율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이라는 것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평균은 뭐죠? 평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이라는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변수를 가지는 이렇게 작업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텝도 되고요. 아니면 난 평균이라는 걸 구하는 절차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텝과 프록 스텝이 다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텝, 프록 스텝. 자, 겨울이는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읽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약간 옵션에 관련된 거예요. 옵션. 그래서 세스 시스템의 옵션을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데이터 스텝과 프록 스텝을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코딩이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세스 9.4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확장 편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딩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른 그 프로그램 코딩 그 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들과 다르게 코딩을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드리는 코딩은요, 최대한 압축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한번 쳐봐야 돼. 요런 느낌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연습을 해봐야 돼. 당신들이 이거 연습을 꼭 해봐야 돼. 이런 느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코딩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타이핑을 다 일일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 타이핑 잠깐 멈춰보시고 확장 편집기 창에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고요. 세스 스튜디오 사용하시는 분들도 확장 편집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집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타이핑 한번 해보실게요. 자, 타이핑이 다 되신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앞글자가 보통 중요합니다. 앞글자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앞글자가 뭐죠?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이 그어진 걸 기준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의 첫 번째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두 번째 덩어리의 첫 번째 글자. 뭐가 있습니까? 프록이 있죠. 프록. 그죠? 프록. 자, 그 다음 계속 앞글자만 찾아보실게요. 여기도 프록. 그 다음에 여기도 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거 첫 글자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대충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코딩이라면요. 이게 전체 코딩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스의 코딩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럼 이 네모칸 하나하나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거의 다 스텝이에요. 거의 다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 스텝들의 이름을 그럼 누가 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맨 앞 글자가 그 스텝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지금 첫 글자가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스텝일까요? 데이터 스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시작하는 게 뭡니까? 프록이죠. 프록 스텝이에요. 자, 세 번째 거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록으로 시작하니까 얘도 프록 스텝이에요. 자, 얘 네 번째 거는요. 얘도 프록 스텝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첫 글자가 그 스텝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퀘션. 몇 개의 데이터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의 데이터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몇 개의 프록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개의 프록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 세 개의 프록 스텝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스텝의 종류가 많을까요? 프록 스텝의 종류가 많을까요? 프록 스텝의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프록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가 내가 뭐 할 거야. 여러분, 당근은 하나죠. 당근도 종류가 많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산 쌀은 하나지만 그 쌀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굉장히 많죠. 뭐 죽을 한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누룽지를 한다거나 종류가 많잖아요. 프록 스텝이 바로 요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텝은 종류가 적어요. 프록 스텝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프록 스텝은요. 데이터 스텝은 그냥 데이터 스텝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거 데이터 스텝이구나. 이거 프록 스텝이구나. 이렇게 그냥 부르면 데이터 스텝이구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프록 스텝은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프록 스텝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이제 지정해서 부를 때는 그 지정하는 것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정한 것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출하는 거. 데이터 스텝은 그냥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데이터 스텝, 이거 데이터 스텝 이렇게 부르지만 프록 스텝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자, 프록 스텝 같은 경우에는 프록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프록 프린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프록 프린트. 자, 그럼 밑에 건 뭐라고 부를까요? 프록 레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프록 레그. 그 다음에 프록 SQL. 우리 아직 안 배울 거지만 프록 SQL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모든 프로시저를 몰라요. 저도 그 세스 공부 한참 했지만 모든 프로시저를 몰라요.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그냥 프록 레그네, 프록 SQL이네, 프록 프린트네 이렇게 있어빌리티하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프록 스텝이구나.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코딩 특징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데이터 스텝 시작할 때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어. 프록 스텝 시작할 때는 프록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얘가 끝날 때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 끝나는 거지? 언제 끝나는 거냐면 이렇게 런 문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마감 처리예요. 마감 처리. 나 여기서 끝날 거야. 데이터 스텝 여기서 끝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런 문장도 여기 마감 처리를 하고 있죠. 여기 끝낼 거야. 그죠? 여기에서도 끝낼 거야. 여기에서 끝낼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은 세스를 좀 배우신 분들 중에는 런 문장 안 써도 돌아가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좀 쌍꺼들이 배우는 내용인데 이 프록이라는 애가 요 프록 돌다가 이 프록이라는 애를 만나면 자동으로 지가 중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쌍놈 스타일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런이라는 걸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코딩을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먼저 배우고 응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지금 제대로 잡고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러면 프록 스텝이든지 데이터 스텝이든지 뭔가 끝날 때는 run 또는 quit 이런 것들로 끝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게요. 방금 했던 얘기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런이 없어도 되고 퀴트가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 과정이 아닙니다. 베이스 과정에서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런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구나, 퀴트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스텝이라는 거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데이터 스텝하고 프록 스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우리가 얘가 데이터 스텝인지 프록 스텝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맞아요. 앞 글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처음 나오는 글자가 걔의 속성에 대해서 소속 신고를 해줘요. 얘는 데이터 스텝이야, 얘는 프록 스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데이터 스텝은 종류가 한 가지인 것에 비해서 프록 스텝은 종류가 어떻다?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프록 스텝은 프록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 게 프록 스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빌리티하게 항상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있어빌리티는 어떻게 한다? 프록 스텝 중에 프린트예요. 그래서 프록 프린트입니다. 이렇게 있어빌리티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코딩을 협업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라이브러리 개념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CS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세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레포트를 막 작성을 했습니다. CS로 치면은 데이터 스텝을 이제 작성을 한 거죠. 데이터 작성을 했어요. 데이터 스텝을 통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거, 데이터 스텝을 작성한 거 똑같죠. 근데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어요. 프록 프린트, 그죠? 프록 스텝 중에서도 프록 프린트, 뭔가 프린트하는 프로시저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을 다 한 다음에 A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꺼버리나요, 컴퓨터를? 아니죠. 데이터 저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장하나요?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파일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 들어가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위치를 저장을 했습니다. 난 따오기 폴더에다 넣고 싶어요. 아니면 난 할미꽃 폴더에 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저장하겠다, 어떤 폴더에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폴더에 내가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스는요, 데이터를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레포트는 3시간 쳐서 하나 만들 거, 세스에서는 3초마다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1초마다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니까요. 그죠? 금융권 데이터 보세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막 일어나잖아요. 1초에. 입금, 출금 막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딩으로 저장을 합니다. 코딩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되는 위치가, 저장되는 방식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동일해요. 저장되는 방식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따오기 폴더에 저장하겠어, 아니면 뭐 개미꽃 폴더에 지정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스는 독특하게도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윈도우 폴더랑 똑같아요. 윈도우 폴더랑 똑같은데 세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가 할미꽃 폴더 또는 뭐 그 바탕화면에 있는 뭐 무슨 폴더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컴퓨터적으로 부르려면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여러분이 코딩으로 어떤 폴더의 위치를 정확하게 뭔가 부르잖아요. 뭐 세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뭔가 코딩의 주소, 그러니까 윈도우 폴더의 주소를 정확하게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데스크탑의 바탕화면에 윈도우 폴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절대 타이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스에서는 이 주소를 갖다가 그죠? 윈도우 폴더의 주소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게 필요했어요. 별칭이 필요했다는 거야. 애칭. 그죠? 그래서 나는 진짜 따오기 폴더가 있는 거예요. 따오기 폴더가 있는데 따오기 폴더를 정확하게 주소를 작성해서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윈도우 폴더를 세스가 부르는 애칭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난 따오기 폴더가 있지만 난 따오기 폴더를 애플이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나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데스크탑 밑에 따오기라는 폴더를 뭐라고 부르겠다? 애플이라고 부르겠다. 그냥 나 애플이라고 부를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따오기 폴더가 있지만 나 그 따오기 폴더 그냥 나 애플이라고 부를 거야. 왜? 부르기 불편하잖아. 따오기 폴더 내가 제대로 부르려면 C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바탕화면에 있는 따오기 폴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 애플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사실 윈도우 폴더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뒤로 가시면요. 세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더 정확한 스페시픽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세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definition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세스 library contains one or more files that are defined, recognized and accessible by SES, and that are referenced and stored as a unit. 그래서 세스 데이터 파일 그리고 세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파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 저장되는 하나의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더라?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종류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시적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영구적인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라이브러리와 영구적인 라이브러리에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윈도우 폴더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는 영구적인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내용은 영구적인 라이브러리에 거의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종류는요, 임시 라이브러리 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구적인 라이브러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permanent libra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 라이브러리는 temporary librar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두 종류가 있더라. 임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영구적인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permanent library는 이제 자세히 오늘 다 배우진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 있죠? 어떤 윈도우 폴더를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할게요. 우리가 그런 걸 user defined librar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user defined library는 permanent library의 일종이에요. 포함 관계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가 더 작은 포함 관계입니다. 일단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임시 라이브러리는 건 뭐야? 임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세스가 사용되는 동안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래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라이브러리라는 걸요, 윈도우 폴더를 항상 연결해서 거기다 저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장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리랑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신의 그 데이터 분석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요리에 비유를 하세요. 뭐 재료를 따와서 재료를 씻어서 요리를 해서 그릇에 올려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다 요리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요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리를 하면요, 여러분 파스타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건 파스타 한 그릇이에요. 데이터셋 하나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쓸모없진 않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부산물들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부산물들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산물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스에서 분석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코딩 능력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스텝을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 스텝을 또 불러와서 데이터셋을 또 불러오고 데이터 스텝을 여러 번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데이터셋을 저장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다 이걸 데이터셋을 다 저장해야 되나? 왜냐면 부산물이거든요. 중간 계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데이터셋들을 내가 다 저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메모리 영역에다가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크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메모리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일시적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라고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데이터셋을 저장시켜 놓는 공간,
세스 데이터셋을 저장시켜 놓는 공간인데 그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대. 그래서 임시적인 라이브러리가 있고 영구적인 라이브러리가 있대. 그래서 워크라는 공간에다 저장을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래.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워크래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말이 좀 빠르죠? 다음에 영구적인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permanent library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저장하고 싶은 거 있죠? 진짜로 얘는 내가 컴퓨터를 껐어도 다시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permanent library예요. permanent library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요. 물리적이라고? 이 표현이 조금 익숙지가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 진짜 물리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파일을 USB에 담아서 친구한테 줄 수 있죠. 그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죠. 물론 USB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긴 한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라이브러리에 대한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라이브러리는 좀 자세하게 잡아야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불편한 점이 없으실 거예요. 자, 워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워크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 임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임시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라는 얘기는 워크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워크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템포러리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그래서 워크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한 파일들 있죠. 그런 데이터셋은 언제 동안만 존재를 하느냐면 세스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동안에만 존재를 해요. 세스 프로그램 운영 중인 동안에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세스를 딸깍 켰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딸깍하고 세스를 껐습니다. 그러면 나는 워크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땡이에요. 여러분이 세스를 끄는 순간 워크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모든 파일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스를 종료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 세션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원 세션이라는 거는 세스를 켰다가 껐을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자, 아까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할 때 세스를 껐으면 세션은 몇 시간이 되는 걸까요? 9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이라는 거는 세스를 켰을 때부터 껐을 때까지구나. 근데 이 세션이 끝나면 어떻게 되더라? 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리가 끝나면 도마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도마 이제 임시적으로 우리가 그릇처럼 사용할 때 있어요. 이게 채 쓴 다음에 그 그릇에다 다시 담아놓으면 그거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죠. 워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던 애를 어떻게 하더라? 세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데이터가 다 삭제돼요. 우리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워크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 어떻게 돼요? 세션이 끝나면 다 삭제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셋은 워크에 저장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되셨죠? 까먹고 삭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영구적인 라이브러리 한번 볼 거예요. 영구적인 라이브러리는 permanent libr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ermanent library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스를 종료시켜도 그 파일 안에는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따오기 폴더에 저장해 라고 했어요. 바탕화면에 있는 따오기 폴더에 저장해놔. 그럼 그 데이터셋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스를 껐는데 따오기 폴더도 같이 삭제되면 너무 허무하겠죠?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글 파일을 따오기 폴더에다 레포트를 저장해 놨는데 한글 프로그램을 끌 때마다 죽는데요. 레포트를 저장해 놓은 게 다 삭제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permanent library라는 거는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계속 보관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permanent library 중에서도 우리가 user defined library라는 게 있어요. permanent library 중에서도 user defined library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속 관계가 user defined library가 더 작은 개념이에요. 요거는 우리 다른 개념은요? 다른 개념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user defined library라는 게 존재를 해요. user defined library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당의 관계예요. 나는 따오기 폴더를 뭐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부르는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user defined library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따오기 폴더를 애플이라고 부르겠어. 애플이라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겠어. 그럼 그 애플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뭐예요?
permanent library 중에서도 user defined library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오기 폴더에 저장된 애들은 실질 영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삭제를 하지 않는 한 그 파일은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스 프로그램이 종료해도 세스 프로그램에서 다시 세스 프로그램을 다시 켰을 경우에 다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결고리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부르기로 했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연결고리가 뭐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라이브러리 할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할당은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assig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웬만하면 저는 필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교재가 완벽해요. 거의 완벽한데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기하는 건요, 웬만하면 적어주세요. 자, assign하다, 할당하다라는 거예요. 할당하다라는 게 뭐냐? 나는 바탕화면에 C 드라이브 밑에 바탕화면에 서울스태츠라는 윈도우 폴더가 있어요. 지금 현재 폴더 이름이 서울스태츠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노트북이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라이브러리 할당을 한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를 할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할당 어떻게 하는 거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할당은요, 우리가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글로벌 스테이트먼트에서 libname이라는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libname 문장을 사용합니다. libname 이렇게 먼저 치시는 거예요. libname. 그래서 libname, libname이란 문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장이라고 불러요. 스텝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libname은 그러면 데이터 스텝인가요? 아니면 프록 스텝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libname이라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어느 스텝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코딩 창에서 실시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물론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프록 스텝이나 데이터 스텝 내부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ibname, 노트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libname이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인지 먼저 가봐야겠죠. 그래서 libname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libname. libname은요, library name의 약자예요. library name의 약자. library name의 약자, lib nam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er defined library를 만들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ibname 하신 다음에 그 뒤에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노트북이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해서 노트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그 폴더의 주소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서울스태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작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으로 폴더의 주소를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스의 문장들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세스 9.4 버전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유니버시티에서는 요거랑 조금 다른데 저희 과정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 버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세스 스튜디오도 있고 세스 9.4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는 바로는 세스 9.4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세스 9.4를 사용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9.4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죠? 지금 라이브러리를 생성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라이브러리를 생성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은 세스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다. 뭔가를 만들었어. 변수를 만들던지, 값을 만들던지, 아니면 뭔가 카탈로그를 만들던지, 라이브러리를 만들던지, 뭔가를 만들었다. 제약 조건을 만들었다. 뭔가를 만드셨을 때는요,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이름을 반드시 지어줘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자, 그래서 이름의 규칙, 명명 규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명 규칙이에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지을 때 규칙이 뭐가 필요해? 라는 거를 보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명 규칙 지으실 때 세스의 명명 규칙과 라이브러리명 특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세스의 보편적인 명명 규칙부터 볼게요.
세스의 보편적인 명명규칙. 보편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아, 그냥 세스에서 뭔가를 할 때는 이 규칙은 지켜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에서요, 여러분 이름을 뭔가 사용을 하실 때는요, 문자 혹은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할 때는 문자 또는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숫자는 두 번째 자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딜리미터 역할을 해요. 딜리미터가 뭐냐면 딜리마이터라고 해서 딜리마이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끊어 읽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뭔가가 끊겼어, 이름이라는 게 끊겼어, 아니면 문법이 끊겼어, 아니면 여기서 뭔가가 어떤 작업이 끝났어,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딜리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태소로 구분짓을, 형태소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여기서 끝났구나, 아니면 어떤 문장에, 아니 어떤 단어가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딜리미터예요. 세스에서는 띄어쓰기는 딜리미터로 봅니다. 그래서 R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프로시저나 아니면 패키지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싼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스에서는 띄어쓰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름 안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띄어쓰기 사용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대소문자 가리.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능합니다. 특수문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정리할게요. 문자 또는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숫자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숫자는 두 번째 자리 이후부터 가능하고, 띄어쓰기는 이름에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의 고유 명사는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명 특수규칙, 이거 하나는 외워두셔야 돼요. 라이브러리명 특수규칙.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작성을 하실 때는 최대 8글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최대 8글자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중에 잘못된 코딩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1번을 빼놓고 2, 3, 4번이 다 틀렸어요. 여기 다 틀렸죠?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뒤에 1을 빼시거나 아니면 n을 빼시거나, 길잖아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도 글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9글자가 됐죠? 그래서 k를 빼시거나 언더스코어를 빼시거나, 여기에서는 원더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몇 글자가 되는 거예요? 10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8, 9를 지우시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코딩이 아마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스 베이스 과정으로 내려오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 있어요. 세스 퍼포먼스 베이스로 이제 바뀌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 라이브러리 해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돼요.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뭐냐면 해체 작업이에요. 어사인을 해체하고 싶어. 우리가 그거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그거 해체해야겠어. 그때는 립네임 하신 다음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클리어 하겠어, 지우겠어. 라이브러리 이렇게 립네임으로 연결 할당했었지만 나 그거 끊고 싶어 라는 겁니다. 립네임 노트북 클리어.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나 그거 끊을래 라는 게 립네임 노트북 클리어.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끊고 싶어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립네임 언더바 all 언더바 clear,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타이핑 하셔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배웠고요. 다음에 400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으니까요. 추후 많이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